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6시 반 정도 됐고요. 자, 12.3 내란 친위 쿠데타는 역사에 굵은 글씨로 새겨질 날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사책에 굵은 글씨로 남길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몰려가서 표결 날짜를 바꿔줬다 그래요. 표결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토요일은 집회하는 날이고,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시민들이 저렇게 앞에 많은 날에 투표를 하는 거는 압박 아니냐라고 하는데, 야, 이 양반들아, 너네는 눈앞에 있는 시민들밖에 안 보이지. 오늘 오후 4시에는, 아니, 아마 1시, 2시쯤부터 그 공간에는 전 세계의 외신이 몰려올 거야.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이 양반들아, 이 미친 자들아.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 나오는 보도가 계속 뭐 어떤 게 나오냐. 국민의힘 저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정치를 하는 그 어떤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저자들은 지금 정무적 판단하고 있어요. 정무적 판단. 조금 있다가 어제 김어준 총수가 과방위에 출석해서 폭로한 내용을 읽어 드릴 텐데, 그 심각한 내용을 듣고도 아직도 정부적 판단하고 있어요. 이 한가한 자들은. 전 세계 외신이 우리의 광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두 가지에 놀라고 있어요. 하나는 2024년에 어떻게 계엄령이 선포가 되지? 도대체 그런 나라가 다 있어? 그것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타파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그런 엉망인 나라에 시민의식이 왜 저렇게 높아? 저 어마어마한 인원이 집회 시위를 하는데 왜 저렇게 평화적이고, 떠난 자리는 왜 저렇게 깨끗해? 그리고 성결제로 커피를, 음료수를, 빵을, 음식을 나눔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핫팩을, 과자를, 초콜릿을, LED 촛불을 나눔하고 있어요. 방송도. 그 시민의식에 또 한 번 모든 외신이 놀라고 있기 때문에 그 광장이 폭발하는 오늘 오후 4시에는 전 세계 각국의 모든 외신이 총집합을 해 있을 건데, 이 자들은 앞에 사람 많으니까 날짜 바꿔달라고 한가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참. 아야. 저는 오늘 오후 4시 결과가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딱히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저는 그 시간에 서면 광장에 서 있을 것이고, 아마 광장에 함께 있는 시민들과 환호를 하며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또 서글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제 방송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이 컵에다 물을 들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제 방송을 엄청 많이 보신 분들은 사실 그게 물이 아니고 소주라는 걸 알고 계실 건데, 오늘은 우아하게 와인이에요. 제 방송은요, 네, 음주 방송, 취해서 하는 방송은 아니고요.
맨정신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는 방송이에요. 제가 밤 9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방송을 찍다가 보니까 이제 바로 집에 가서 이제 푹 자야지라는 생각으로 한잔하면서 방송을 한두 번 찍다가 그냥 이제 계속 술 마시면서 찍어요. 근데 오늘은 친한 언니가 저희 가게에 한잔하러 이제 지인들하고 왔는데 무슨 술 모임인가 봐요. 뭐 자기가 가지고 온 술 가지고 와서 마시는 모임인지 다른 데서 마시고 우리 가게에서는 이제 맥주를 한잔 하러 2차를 하러 왔는데 뭐 사케 뭐 와인에 뭐 엄청 들고 오셨던데 와인 남은 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게 말백인데 개인적으로 말백은 좀 미미해서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마실만은 해요. 나이트캡으로는 아르헨티나 말백이던데 여태까지 였길래 잠깐 샜는데 홍사원 기자님의 이었나? 김갑수 선생님이었나? 누구였지? 여튼 그 말씀하신 게 나는 기억에 딱 남아요.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여러 번의 혁명적인 상황을 맞았지만 그 혁명적인 상황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반민특위, 뭐 4.19, 5.18, 12.12, 서울의 봄 등등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 나라를 확 뒤집어 엎어서 민주화를 급 추진할 수 있는 혁명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나 그거에 좀 솔깃했어요. 제가 처음 찍었던 정치편이었나?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일 건데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있었어요. 그 지형으로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진짜 찾아오고 그 기회를 성공으로 완수한다면 뭐 나라 조금 휘청했던 거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저 미친 새끼를 직무 정지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그 이후에 뭐 명태균 뭐 황금폰이든 뭐 이중석의 뭐 다이아몬드 폰이든 뭐 김건희의 플래티넘 폰이든 터져가지고 줄줄이 엮여서 저당 전체가 날아가고 나면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정치 지형이 완성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오늘 오후 4시에 표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결과는 4시 반에서 5시 사이쯤 나오겠죠. 그 시간에 저는 서면 주디스테와 후문 인근에서 환호를 하고 있을지 쌍욕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환호이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숙면도 좀 취하고 이제 마음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오늘 저녁이 되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나갈지 말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잠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밤낮이 바뀌면 밤낮이 아무리 완벽하게 바꾸어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어도 그래도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이에요. 3시, 4시 정도가 되면 그때 가게가 바쁘면 상관이 없는데 새벽 3시, 4시에 가게까지 조용해져 버리면 엄청 잠이 와요. 엄청 잠이 와서 엄청 피곤해요. 그거를 모면하려면 잠을 최대한 숙면을 푹 취해야 돼요. 내가 갤럭시 링을 이렇게 이제 산 이유도 딱 하나예요. 내 수면 질 관리.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사실 잠을 좀 설쳤어요. 오늘까지 일찍
일어나 버리면 내일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 이유가, 두 번째는 오늘 가게가 좀 일찍 맞춰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시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면 뭐 청소하고 이것저것 하면 8시 훌쩍 넘어버리는데, 그럼 진짜 얼마 못 자요. 서면에 적어도 3시 반엔 도착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찍 맞춰지기도 있고, 첫 번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역사의 중요한 순간의 한 장면을 광장에서 목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내가 머릿수 하나라도 못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건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에 광장의 분위기가 그리 뜨거웠는데,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는 오늘은 광장이 얼마나 뜨거울지 그 기운을 직접 받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거나, 뭐 연말이니까 이제 뭐 연말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니까 몸이 약하신 분들은 굳이 뭐 안 나오셔도 마음만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 언론사 뉴스를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일 없으신 분들, 그리고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광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참여해 주시길 빕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준비해 놓은 게 거의 없이 방송을 켜다 보니까 잠깐 퍼즈가 생겼네요. 퍼즈가 생긴 김에 제가 뭐 보신 분들 많겠지만 어제 과방위에서 이제 김어준 총수가 이제 폭로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문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문을 전부 읽는 게 아니고 그건 10분이 넘는 영상이니까 이제 1, 2, 3, 4로 해서 이제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 1, 2, 3, 4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호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게 김호준 총수가 어제 과방위에서 폭로한 내용이며, 이 제보는 지위를 밝히지도 않고 국가를 밝히지도 않고 그저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우방국 측으로부터 받은 제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 내용이 본인도 믿기지 않아서 김병조 의원님은 여러분 지위도 계급도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높았던 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김병조 의원님은 사성장군 대장 전역 예비역이고요.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김병조 의원님에게
김호준 총수가 이 내용을 제보를 하니까 김병주 의원님은 듣자마자 그럴 리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세 시간 후에 확인을 하셨겠죠. 본인 이 정도 심각한 사안에 이 정도 심각한 내용이면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 거고요. 두세 시간 뒤에 사실이다라는 김병주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 하원 셔먼 의원님이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분란이 북한과의 분란이 아니고 한국에게 의도적으로 일으킨 분란이면 미국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해요.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은 CIA에게 도청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상황을 이미 미국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들을 종합하면 미국은 여기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갔다 가면 여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교전을 벌이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혹은 대한민국 혼자 고립돼서 북한, 러시아, 중국과 전쟁이 날 수도 있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벌린 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는데 정말 위대한 시민이 이 모든 걸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민하게 대처했던 국회의원분들이 이 상황을 막아낸 거예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령은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그 190명 중에서 18명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었고,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밖에서 헬기가 날아다니고 창문을 깨고 진입한 군인들이 본회의장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해제안을 가결시키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건데, 그래도 앞 밖에 군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예 정말 법적으로 완벽히 해제가 될 때까지 본회의장을 못 벗어나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건데, 그게 끝났으니까 다시 정부정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끝났으니까 105명의 의원들은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불투표 처리해서 폐기시켰습니까? 이제 살았으니까 정부적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당신들 다 죽을 뻔했어요. 전부 죽을 뻔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이 기사도 났습니다. 여인영 반첩사령관이 어떤 진술을 했냐? 계엄령이 해제될 것 같으니 남은 시간 얼마 없다고 우원식, 이재명,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였지? 3명부터 일단 우선 체포하라 라는 명령까지 대통령으로부터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겁주려고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계엄령 선포했던 거지, 내가 진짜 계엄령 유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는 개소리를 늘어놨죠. 아, 방금 또 10원짜리 쌍욕 나올 뻔했어. 급히 몰려가서 맨몸으로 총구를 막아서고
국회를 지켰던 그 수많았던 시민들, 그 시민들에 놀라 소극적으로 혹은 아예 명령 자체를 이행을 안 했던 군인과 경찰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국회로 최대한 빨리 가서 담을 넘어 들어가서 본회의장까지 들어가서 농성하면서 해제를 가결시켰던 국회의원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5분만, 10분만 늦은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 계엄령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6번의 통화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계엄령이 진행되는 동안. 계엄령 내용 중에서 보건복지부랑 상관 있는 내용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단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단이라는 단어는 잡아서 목을 잘라서 죽이겠다라는 것 이외에 그 어떤 해석의 여지도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끝끝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실드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하 아직도 친윤을 자처하는 저자들은 이 상황을 실드치고 별일 아니었다지 않냐, 내란 아니지 않냐 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고요. 박정훈이라는 이 개새끼는 박정훈 생각 또 열받는 박정훈 이 개새끼는 이러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꼴 난다라는 개소리를 쏟아냈어요.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배설이에요. 입으로 똥 싼 거예요. 그리고 같은 부산 시민으로서 너무 부끄러운데 정말 쪽팔리는데 해운대구 주진우 진짜 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주진우 의원 서울에 있을 거고 의원 사무소는 문이 닫혀 있을 거예요. 그 닫힌 문에 나 오한마 하나 꽂아놓고 오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상황이 야당 당대표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 줄 때입니까? 너네 당 1호 당원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수만 명을 죽이려고 했고 대한민국을 최소 3차 대전의 장으로 최대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 러시아, 북한한테 다구리 맞는 그런 땅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이 미친 새끼들아. 그런데 그걸 실드 치면서 대한민국 제1당 대표를 모욕을 줘? 그것도 근거 없는 비방을? 하등의 근거가 없잖아. 그리고 너네 대가리 속에 뇌가 아니라 우동살이라도 뭔가가 들어있으면 그 말 잘못된 말인 거 알잖아, 이 개새끼들아.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12월 3일 밤 10시 반부터 12월 4일 아침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정말 다급했던 모든 시민들, 의원님들, 보좌진님들, 당직자분들의 정말 아슬아슬했던 대처로 막아졌습니다. 근데 그건
해프닝도 아니었고 겁주기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는 제보 자체가 이 나라를 비유가 아니라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최악의 상황, 우리 정말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서 전쟁이 났는데 미국이 그 전쟁을 개입한다고요? 손 떼면 그만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첩보가 있고 이런 첩보에 대한 이런 증거가 있다. 그래서 저국가 스스로 일으킨 전쟁인데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다고 빼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더 심한 최악의 상황 가르쳐 드릴까요? 일본 자위다가 한국 전쟁에 개입해서 도와주러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고 왔어요. 한국이 거의 질 때쯤에 자위대가 개입해가지고 한반도를 일본이 다시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윤석열은 그걸 하려고 했어요. 지 마누라 감옥 가는 거 막고 지 탄핵되는 거 막으려고 그 짓을 했어요. 아직도 내 컨텐츠에 윤석열 실드 치는 댓글이 가끔 달리던데 어떻게 이 상황이 그게 되지? 너도 죽을 수 있었어, 너도. 저는 아직도 불편한 게 뭐냐. 이거는 뭐 이미 약속된 용어처럼 저들을 구구라고 하고 우리를 좌파라고 하는데 좌파의 맨 끝에는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 정말 뼛속까지 빨갱이면 전체주의라 그러죠. 근데 전체주의는 다른 거 없어요. 이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념을 같이 하는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든 나라를 망해먹든 전쟁을 일으키는 뭘 하든 간에 추종하고 따르는 걸 전체주의라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그러고 있잖아요. 극좌 세력이 국민의힘이에요. 독일로 치면 아니다. 여튼 이런 답답한 상황에 웃으면서 방송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사실 지난달이었죠. 윤석열이 기자 간담회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일문인답 하는 거 보고는 저는 기뻤어요. 야, 드디어 끝났구나. 제가 이제는 지가 지무덕을 봤구나. 근데 이 상황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황 자체가, 드러나는 상황 자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여튼 여러분,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에 우리는 함께 광장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2002년 스페인전 승부차기가 끝이 난 그 순간처럼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합시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재건해야 될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2002년 스페인전 승부차기에 그때 당시 홍명보 선수가 골을
찰 때, 그때 터져나갈 것 같았던 내 심장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오늘도 4시에 투표가 시작될 거고요. 아마 특검법 2개를 먼저 투표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탄핵소추안을 할 거예요. 이게 나는 2002년 스페인전 8강에서 전반 후반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투표 인원이 얼마나 앉아 있는 걸 지켜보는 게 그 연장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마이크를 끄고 조용히 개표를 할 거예요. 그게 그 승부차기를 지켜보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결과를 받아들고 우원식 의장님이 의장석으로 가시는 모습이 저는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골을 차는 준비를 하는 그 시간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심정으로 사실 축구는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하냐 마냐, 전쟁이 나냐 마냐, 사람이 죽냐 사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2002년 스페인전 정도의 마음가짐은 다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 함께 광장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장의 시간입니다. 정말 간절한 광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광장의 날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광장에 나가는 이유가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뭐냐 하면 훗날에 누군가가 역사책에서 이 순간을 배울 거예요. 역사책에서 이 순간을 배운 누군가가 나에게 그때 나는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오면 나는 당당하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노라 대답하고 싶어요. 비겁한 대답하기 싫어요. 그 이기적인 이유로 저는 광장에 나갑니다. 여러분도 훗날 누군가가 조카가, 자식이, 손자, 손녀가 혹은 후대의 누군가가 역사에서 이런 걸 배웠다. 이때 광장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던데 이때 어디 계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도 그 광장에 함께 있었다. 그래, 그때 그 광장은 대단했지. 이러이러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만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 말 해드리면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안녕.